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미고 TV와 함께하는 인천 교육문화방송, 인천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최정학 선생입니다. 오늘은 와 인천이다 5번째입니다. 남동구 이야기로는 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남동구의 땅 이름과 법정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땅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땅에도 이름이 있죠. 땅의 종류에는 산이 있고 고개가 있고 또 마을이 있습니다. 또 강도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공간의 중요한 요소들인데, 이런 땅 이름을 살펴보게 되면 그 땅의 역사, 그 땅의 특징, 그래서 그 땅에 형성되고 있는 문화,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동구에 11개의 법정동과 20개의 행정동에 대해서 땅 이름과 그 변천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모습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예전엔 우리 남동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지도는 1918년에 제작된 지도입니다. 총독부가 근대적인 측량 기법을 가지고 제작을 했는데요. 1918년에 발행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1916년에서 17년 정도의 정보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지도에 보시면 남쪽은 파란색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 지도에 제가 색을 일일이 칠했습니다. 파란색은 바다고요. 바다인데 갯벌로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북서쪽에 보시면 조그맣게 또 파란색 부분이 보입니다. 저쪽은 주한만 혹은 십정포만이라고도 불렀던 지역이고요. 주한염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부에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것은 강입니다. 승기천, 만수천, 장수천, 운현천, 뱀내천, 그리고 보통천, 이런 강들, 서해바다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강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천 도호부 지역의 모습인데요. 오늘날의 남동구가 지금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남동구의 왼쪽에 미추홀구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연수구가 있고요. 남동구 오른쪽에 오늘날의 시흥시가 보이고 있습니다. 남동구를 제가 요즘 지도, 오늘날의 남동구 지도를 대입해서 직접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제 그림 솜씨가 거기다가 마우스를 가지고 그렸기 때문에 저게 그렇게 온전하진 않을 거지만 어느 정도 우리 남동구의 모습은 또 특징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면 우리 남동구가 쪽에는 산지이고 남쪽은 바다이고, 그리고 오늘날의 논현동이라든지 도림동일 때는 삼면이 다 바다로 둘러싸인 곳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남동구의 북쪽은요, 저렇게 한남정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남정맥이 김포의 문수산까지 쭉 올라가는데, 남동구의 북쪽을 이루는 이 한남정맥은 우리 남동구의 지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한남정맥의 남쪽은 인천 도호부고요. 한남정맥의 북쪽은 부평 도호부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남정맥은 인천과 부평 도호부를 나누는 조선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자연스러운 경계선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천 도호부 내에 10개의 면이 있었습니다. 그 10개의 면 중에서 우리 남동구는 남촌면, 조동면, 주한면, 이렇게 3개의 면이 남동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미추홀구는 다소면에 해당이 되겠고, 주한면의 일부가 포함이 되겠고요. 또 분해면도 비추홀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연수구는 원의면이 되겠고요. 그리고 신현면, 황등천면, 전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지역은 우리 인천 도호부인데 오늘날의 시흥시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우리 남동구의 모습 중에서 남동구의 남쪽 지역이 매립된 지역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남서쪽 지역은 남동공단이 됐겠죠. 동남부 지역은 소래염전과 오늘날의 소래, 논현, 탁지,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성이 되어서 옛날과 지금 이제 모습이 많이 달라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지도에다가 여러 이제 그 산 이름을 넣어 보았습니다. 땅 이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혹은 땅 이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산 이름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산과 함께 물길도 중요합니다. 특히 산의 흐름이 중요한데요. 산의 흐름은 물줄기의 흐름을 잡아주는 물의 막이 되겠습니다.
물길을 잡아주는 물에 막 철도로 말하면 레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계속 이렇게 산에 이름을 넣고 또 산지는 제가 초록색으로 좀 색칠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농경지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좀 입혀 보았거든요. 그래서 전근대에 우리 인천의 모습 그리고 우리 남동구 일대의 모습을 본다면 해안가 지역의 구릉지대 동쪽이라든지 서쪽 또 남부 이런 지역에 농경지가 형성이 돼 있고 특히 이 농경지는 하천이 하류로 내려가는 곳일수록 농경지가 발달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남동구의 법정동과 행정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는 11개의 법정동과 20개의 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정동은 고유한 지명을 전제로 하는 등기상의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법적인 위치를 부여받고 있는 동입니다. 행정동은요, 행정 서비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동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하나가 하나의 행정동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가 많아지는 법정동의 경우에는요, 행정동이 많아지겠습니다. 예를 들어 간석동 같은 경우는 하나의 법정동이지만 간석 1, 2, 3, 4동 이렇게 4개 행정동을 가지게 되거든요. 또 반대로 수산동이나 또 도림동, 남촌동 이런 지역은 인구가 적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행정동으로 통합이 돼서 남촌 도림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죠. 이처럼 행정동과 법정동을 구분해야 하는데 행정동은 우리의 인구 분포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법정동은 고유한 땅 이름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남동구의 법정동을 일반 지도에 색을 좀 칠해 보았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지금 지도가 있고 오른쪽에는 11개의 법정동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남동구의 가장 북서쪽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북서쪽을 보시면 간석동이 있죠. 그리고 간석동 아래로는 구월동이 있습니다. 또 간석동과 구월동 동편에는 만수동이 남북으로 길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만수동의 오른쪽 동쪽에는 장수동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장수동 아래로 남쪽에는 운현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수동, 장수동, 운현동의 남쪽으로 서창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구월동과 만수동 남쪽으로 수산동이 있고요. 그래서 수산동은 남동구 전체로 보면 좀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수산동 남쪽으로 남촌동과 도림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림동 남쪽으로 논현동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논현동 서쪽으로 고잔동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1개의 법정동인데요. 이렇게 11개의 법정동은 역사적 맥락에서 다시 한번 재구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천 도호부 주안면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바로 간석동과 구월동입니다. 그리고 인천 도호부 시기에 조동면이었던 곳은 만수동, 장수동, 서창동, 운현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도호부 남촌면에 해당됐던 동은 5개인데요. 수산동, 남촌동, 도림동, 논현동, 고잔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 주안면 지역에 2개, 조동면 지역에 4개, 남촌면 지역에 5개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남동구의 11개 법정동을 이해하는데 수월하고 쉽게 필요하다면 암기도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옛 지도에서 보신다면 남촌면, 주안면, 조동면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고요. 주안면의 서쪽 끝에는 바다, 주안포, 주안염전과 맞닿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남촌면 일대는 동서, 남 모두가 바다입니다. 그리고 조동면은 산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남동구의 20행정동을 보시겠습니다. 남동구의 20행정동은요, 옛 주안면 지역이 간석 1, 2, 3, 4동, 즉 간석동이 4개 행정동으로 또 구월동이 9월 1, 2, 3, 4동 해서 또 4개의 행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주안면 지역은 8개의 행정동이 만들어졌네요. 자, 조동면 지역을 보실까요? 조동면 지역은 만수동이 우선 6개의 동으로 행정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만수 1, 2, 3, 4, 5, 6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장수동과 서창동과 운현동 3개의 동을 묶어서 장수 서창동입니다. 그리고 서창동의 남쪽 지역은 서창 2동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서창 이동을 구분하는 기준점은요, 제2 경인고속도로입니다. 제2 경인고속도로 남쪽은 서창 이동이 되고요. 제2 경인고속도로 북쪽일 때는 장수 서창동입니다. 그래서 서창 1지구는 장수 서창동에, 그리고 서창 2지구는 서창 이동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동면 지역은 전부 8개의 행정동으로 재구성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남촌면 지역을 보시겠습니다. 남촌면 지역은요, 남촌동, 도림동, 수산동이 묶여져서 남촌 도림동이 되었습니다. 논현동 지역은요, 논현 1동과 논현 2동, 논현 고잔동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개 행정동인데요. 이 20개 행정동을 옛 주안면 지역 8개 동, 그리고 옛 조동면 지역 8개 동, 그리고 옛 남촌면 지역 4개 동,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20개 행정동을 정리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간석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간석동이다. 여러분들 와, 남동구다라는 책 보고 계신가요? 이 책에 저희가 만들었던 그런 지도를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간석동 어떤 동네인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석동 한가운데는 주안산이 있죠. 오늘날 만월산이라고도 하고 혹은 약산이라고도 불렀던 산입니다. 만월산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주안산 서쪽으로 조그맣게 지금 도심 속에 녹지 섬이 하나 있는데요. 저게 법성산입니다. 이 법성산 그리고 주안산, 이런 산들이 우리 간석동과 같이 있거나 또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왼쪽 아래쪽으로 보이는 녹지는요, 중앙공원이 되겠죠. 간석 오거리 일대 항공사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안산, 즉 만월산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간석동은요, 동서간 거리가 3.5km입니다. 남북 간의 거리는 2.8km. 그래서 동서로 더 넓은 지역이고요. 이 간석동의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지역은요, 간석 오거리입니다. 간석 오거리역도 있죠. 이 간석 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백범로라든지 또 경인가도, 경인로라고 하죠. 그리고 간석 오거리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내려가는 남동대로, 이러한 이제 중요한 도로들이 있고요. 이 도로들에 의해서 간석 1, 2, 3, 4동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간석동 전체는요, 지금 4.22제곱킬로미터입니다. 간석 1동이 0.93, 간석 2동이 0.6, 간석 3동이 1.64, 간석 4동이 1.05입니다. 그래서 간석 3동이 가장 넓고요. 그리고 간석 1동이 0.93으로 가장 적습니다. 자, 우리 간석동은 남동구의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동구에서 가장 북쪽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간석 3동의 부평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간석동의 인구는요, 2024년 9월 31일 현재로 91,070명입니다. 간석 1동이 17,589명, 간석 2동이 24,423명, 간석 3동이 25,281명, 간석 4동이 27,777명입니다. 그래서 간석 4동의 인구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간석동은 위성 지도로 보셨을 때 간석동의 북쪽 지역은 산지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주안산, 즉 만월산이 간석동의 북동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안산, 즉 만월산 바로 옆으로 공장지대가 있어서 부평 농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간석동은요, 북쪽으로 부평 2동, 부평 3동, 또 십정동과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간석동은요, 서쪽으로는 서구 가자동, 주안5동, 주안 6동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석 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이제 경인로가 북쪽으로 부평을 향해서 이제 쭉 뻗어 있고요. 그리고 백범로가 우리 남동구의 이제 동서간의 중요한 이제 도로가 되는데, 백범로가 서구를 향해서, 서쪽으로는 서구를 향해서, 그리고 동쪽으로는 만수동을 거쳐 가지고 수원까지 가게 되는 수인산업도로와 연결되겠습니다. 오늘날 42번 국도이죠. 그리고 간석 오거리에서 남쪽으로는 남동공단을 향해 내려가는 남동대로, 우리 남동구의 가장 중요한 도로 중에 하나죠.
남동대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간석 1, 2, 3, 4동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노란 그 길이 경인로가 되겠습니다. 경인가도라고 했죠. 서울에서 인천까지 주로 사용됐던 그러한 도로이고요. 특히 경인철도와 함께 신장로로 만들어졌던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경인로가 법성산과 주안산 사이를 지나가는 언덕길, 이걸 바로 또 원통이 고개라고도 부르기도 했죠. 자, 그리고 백범로가 있습니다. 백범로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동상,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님의 어머니인 광락원 여사의 동상이 인천 대공원에 있지 않습니까? 인천 대공원 앞을 지나가는 큰 길이어서 백범로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또 간석 오거리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남동대로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자, 1918년 옛 지도에서 우리 간석동, 간석리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었는지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의 그림 실력으로 또 이렇게 해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략의 이제 위치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조금 이제 확대를 좀 해보면요. 우리 간석동의 서쪽 지역은 바다였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바다이기도 하고 또 염전 지역이었습니다. 주안염전에 제3구염전과 제4구염전이 우리 간석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제 간석역이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파란색 이제 물길인데요. 이제 이런 물길들도 또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간석동의 땅 이름이 이제 어떻게 변천이 되어 왔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간석동은요, 조선시대에는요, 인천도읍의 주안면에 간촌리와 석촌리였습니다. 그런데 간촌리와 석촌리에 해당되는 작은 마을들은 새말, 벌터, 시른제, 석촌, 풀무골, 삼거리, 기아진말, 이런 이제 마을 이름들이 있었고요. 이런 마을들이 간촌리와 석촌리로 그렇게 이제 분류되어서 읍지라든가 호구총수 이런 이제 옛 문헌에 기록이 되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1903년에는요, 서감리, 간촌리 이렇게 지명이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1911년 조선 지지자료라는 책에는 서감리, 석촌, 간촌 이렇게 세 개 마을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14년 이제 일제강점기죠. 이 시기에 행정 대통합을 할 때 부천군이 만들어지는 것 예전에 이제 공부를 하셨죠. 부평의 부자, 인천의 천자를 따서 부천군이 만들어질 때 주안면과 다소면을 합해가지고 다주면이 생기고요. 그때 간석리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간촌과 서감리의 석자를 따서 간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에 인천부가 확장이 되었거든요. 인천부 2차 확장 때 우리 간석리를 일본식 이름으로 인천부 모걸정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1946년 인천부 간석동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일본식 이름을 다시 이제 원위치 시키면서 간석동이 되었고요. 그게 이제 쭉 이어져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49년에는요, 인천이 이제 인천부에서 인천시로 이름이 바뀌게 될 때 그대로 인천시 간석동이 되겠고요. 1968년부터는 인천에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이런 이제 구제가 실시될 때 남구 간석동이 되었다. 그리고 1982년에 인천의 도심이 쭉 확장되면서 우리 간석동에 인구가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석 1, 2, 3동으로 분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간석 4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석동은 1990년까지 이미 간석 1, 2, 3, 4동이 만들어진, 그래서 인천에서 빠르게 도심화가 진행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간석 1, 2, 3, 4동은 저렇게 도로를 기준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한번 또 보여드립니다. 자, 간석 1동을 한번 보실까요? 간석 1동은 간석동 전체의 남쪽인데 남동대로를 기준으로 서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간석 1동의 중앙에는 중앙공원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공원 서쪽 지대는 주로 아파트 단지가 많고요. 중앙공원 동쪽에는 일반 주택들이 많이 있고 또 대표적인 학교로 상인천 초등학교라든지 인천 예술고등학교
등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석 일동 바로 남쪽에는 인천시청이 구월로라고 하는 이제 도로를 사이에 두고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간석 이동은요, 간석 일동의 동쪽입니다. 남동대로를 기준으로 한다면 동쪽 지역이 되겠는데요. 간석 오거리 남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석 이동의 동북쪽은요, 백범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간석 이동의 서쪽은 남동대로가 기준이 되어서 간석 일동과 경계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석 이동 지역은요, 간석 금호 어울림 아파트라든지 자이 레이미안 아파트 이런 큰 아파트들이 예전 간석 주공 아파트를 재개발해서 이런 새 아파트들이 들어와서 인구가 다시 이제 늘어났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간석 이동의 한 가운데에 인제고등학교가 있고요. 상인천 중학교가 또 백범로 가까이에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얄 호텔이 또 간석 이동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석 3동 보실까요? 간석 3동은 녹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바로 주안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간석 3동은요, 남쪽은 주거지역, 중앙에는 주안산, 즉 만월산이고요. 그리고 북동쪽에는 부평농장, 이렇게 크게 이제 3등분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안산은 지금 186m예요. 주안산이라고 하는 이제 땅 이름은요, 조선시대에 쭉 이어져 왔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각종 문헌에 모두 주안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주안산이라는 이름이 계속 쓰여져 왔어요. 그리고 이 주안산이라는 이름 때문에 주안면이었고요. 또 주안염전, 또 주안역, 또 오늘날의 주안동, 이런 게 다 주안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만월산이라고 부르는데, 주안산은 이제 약사사가 들어오면서 약산이라는 이름을 또 쓰다가 또 만월산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또 불리게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안산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월산 터널이 생긴 다음에 이제 만월산이라는 이름이 더 많이 쓰여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만월산 터널이요, 이 만월산을 지나지를 않습니다. 만월산 터널이요, 철마산을 지나요. 그래서 인천에서 대표적으로 잘못된 터널 이름 중에 하나가 이 만월산 터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간석 3동 서쪽으로 병인로가 지나가는 곳을 원통현 혹은 원통이 고개라고 합니다. 이 원통이 고개는 원통하다에서 원통이 고개입니다. 원통이 고개는요, 굴포천을 파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그래서 원통하다에서 원통이 고개가 되었다는 그런 설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조선이 건국될 때 조선의 도읍지로 한양과 부평 지역이 두 개가 이제 거론됐다고 하죠. 무학대사가 부평 땅을 이제 이성계에게 추천을 했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 부평 땅이 너무나 이제 좋고, 근데 그 당시에 도읍이 되려면 고개가 100개가 있어야 됐었다. 그래서 이 부평은 고개가 100개를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땅이라고 해서 추천을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99개째에 이 원통이 고개가 딱 걸렸어요. 즉 100개에서 1개가 모자라가지고 너무 원통하다, 그래서 원통이 고개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통현은 조선이 이제 건국하고 건국 초기에 그런 이제 도읍을 정할 때의 그런 이제 속설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굴포 운하를 파려고 했던 그런 과정에서 돌이 많고 그래서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붙었던 그런 이름, 두 가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석 4동을 보실까요? 간석 4동은 간석 오거리로부터 서쪽입니다. 서쪽이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바닷가였던 곳이고, 또 실제로 바다가 매립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간석 4동에는요, 간석역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간석역 북쪽 일대가 주로 염전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석동은 주안염전에 제3구염전과 제4구염전이 포함되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석 오거리까지 이제 우리가 보았고요. 자, 이제
와, 구월동이다. 구월동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월동은 우리 인천의 행정의 중심이죠. 문화의 중심이고 또 상업의 중심이고 교통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월동은 인천시청이 있고요. 또 인천시 의회, 또 교육청, 경찰청, 인천문화회관 뭐 이런 등등 많은 중요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구월동은요, 동서간 거리가 3.3km예요. 남북간에는 3.0. 그래서 동서간이 약간 좀 더 깁니다. 간석동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남동구 전체로 볼 때는 북서쪽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구월동은요, 구월 1동이 1.69 제곱킬로미터, 9월 2동이 1.07제곱킬로미터, 9월 3동이 1.83, 9월 4동이 1.03입니다. 그래서 9월 3동이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9월 4동이 0.03으로 네 번째입니다. 자, 9월동의 인구는요, 이제 4개 행정동에서 10만 9,311명, 약 11만 명 정도가 되고요. 9월동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9월 2동입니다. 36,777명. 9월 1동이 그 다음으로 3만 982명입니다. 9월 3동은 28,331명, 9월 4동은 13,221명이 되겠습니다. 2024년 9월 현재입니다. 자, 구월동은요, 남쪽에 그 산지, 녹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녹지 북쪽으로는 모두 상업시설이거나 혹은 이제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한가운데에 경찰청, 교육청, 시청, 또 의회, 병원, 길병원, 예술회관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구월동에는 인천의 중요한 도로들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동서에 축이 되는 것은 인주대로입니다. 인주대로고요. 그리고 남북에 축이 되는 것은 예술로라든지 혹은 남동대로 또 호구포로 이러한 이제 세 개의 그 길이 남북을 이어주는 중요한 도로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위성 사진에 제가 이제 도로를 이제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인주대로, 예술로, 남동대로, 호구포로가 동서간 그리고 남북간에 축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또 구월동을 행정도로 구분하게 하는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또 기준점들이 되겠습니다. 자, 구월동의 땅 이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월동은요, 인천 도호부 주안면에 소속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여러 마을들이 있었는데요. 성말, 큰구월, 작은구월, 못윗말, 전재울, 주먹거리, 독정리 뭐 이런 이제 마을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월동이라는 이름은요, 이제 구월동 지역이요, 동서간으로 쭉 뻗어 있는 그런 산지와 또 남쪽으로 내려가는 산지가 있는데 이 구릉 형태의 이 산들이요, 거북이 같이 생겼다 그래서 구산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언덕이 반달 같아서 반월이다. 그래서 구산과 반월, 그러니까 언덕이 반달 같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 전재울 쪽, 작은 구월 남쪽을 말하는 거고요. 거북이 같은 이제 구산 지역은요, 지금 인천시청, 인천시 의회, 인천시청, 또 인천시 교육청에서 석바위 쪽으로 쭉 넘어가서 수봉산까지 이어지는 그런 산줄기가 있어요. 이 산줄기가 거북이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구산입니다. 그래서 구산과 반월을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구월리가 되었다는 얘기죠. 자, 1914년에 이제 행정 대통합을 할 때, 일제가 행정 통합을 할 때 부천군 다주면에 구월리가 됐고요. 그리고 1940년에 인천부의 2차 확장 때는 정지정이라는 일본식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1946년에 해방 이후에 이제 정명 개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름을 다시 찾을 때 구월동이 됐고요. 그리고 1949년에는 인천시 구월동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1980년에 9월 1동과 2동으로 구분이 됐고요. 1991년에 9월 3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93년에 9월 4동이 분동이 되어서 오늘날의 9월 1, 2, 3, 4동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에 보시면 큰 구월, 모래내 시장 주변 일대가 큰 구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월 초등학교에 있는 그 자리가 주먹거리라고 했던 혹은 오달기라고 했던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구월의 남쪽,
작은 9월입니다. 작은 9월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그 일대는 이제 전재울입니다. 진재울. 질퍽질퍽한 개울이다. 그래서 진개울이 진재울 하다가 전재울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성말이 있죠. 이제 성말은 농수산물 시장 북쪽에 지금의 이제 권리단길이라고 하죠. 그 지역에서부터 세무서 있는 데까지 그 지역이 성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시청 서쪽 일대 그 일대를 대우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마을 이름들이 우리 구월동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9월 일동을 보실까요? 9월 일동은 구월동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녹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녹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녹지가 이제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제 주거 지역으로 많이 이제 변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이 9월 일동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9월 일동 지역이 특히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이 일대가 선사시대의 유적지였다는 것. 그래서 신석기 시대 유물인 빗살무늬 톡이 파편들이 많이 수습이 되었고요. 그리고 반달 돌칼이라든지 마제 석검이라든지 또 민무늬 톡이라든지 이런 청동기 시대 그런 유물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집자리터, 화덕터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나와서 이 9월 일동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일대는 인천을 대표하는 선사시대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9월 일동 지역은 하루빨리 이런 선사시대 유적지였다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좀 시설물이라든지 표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시아드 근린공원이라고 이제 이름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곳에는 9월동을 또 대표하는 회화나무가 있죠. 9월동 회화나무가 있는 곳이 바로 9월 일동입니다. 그리고 9월 일동의 가장 북쪽에는 길병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경찰서라든지 세무소 이런 것들이 9월 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9월 2동을 보실까요? 9월 2동은 길병원 북쪽 일대가 되겠습니다. 9월 1동 중앙에는요. 지금 9월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9월 2동 중앙으로 인천 지하철 2호선이 동서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을 통해서 현대아파트와 롯데아파트 이렇게 두 개 큰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와서 9월 이동에 이제 인구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9월 3동 보실까요? 9월 3동은 9월동의 그 여러 행정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곳이 9월 3동이 되겠습니다. 자, 9월 3동 정중앙에는 남북으로 중앙공원이 있죠. 인천 도심공원이죠. 그리고 시청이라든지 지금 이건 교육청입니다. 교육청, 의회, 시청 이러한 인천의 중요한 건물들이 그러한 이제 기관들이 모두 9월 3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라든가 문화회관도 역시 이곳에 있습니다. 자, 9월 4동 보실까요? 9월 4동은요 인주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은 주거지역이고요. 남쪽 일대는 녹지입니다. 그래서 9월 4동에 이런 이제 녹지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9월 4동은 만수동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수산동과 경계를 하고요. 동쪽으로는 만수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파란색 물줄기가 바로 만수천 물길입니다. 지금 이 만수천 물길은 복개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제 주차장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이 만수천 물길은 이제 자연 생태 하천으로 다시 이제 복원하는 그런 이제 사업이 지금 우리 남동구의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 만수천 물길이 바로 9월 4동과 만수동이 서로 이제 경계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9월동까지 함께 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수동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